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좋은 점도 많다고 말씀하시지요. 특히 노후에는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괴로움은 대부분 나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지요. 인생의 어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노후의 인생을 좀 더 가볍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지킬 것들을 제대로 지키면 노후에도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혼자 살기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우리의 노년을 비참하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비참해지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내 생각부터 변화를 주면 매우 좋습니다. 70대, 80대가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같은 혼자라는 상황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노후 행복에 다른 결과를 주게 됩니다. 먼저 노년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 나이에 맞는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릴 적처럼 너무 무리를 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나 자신의 건강에도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이었을 때처럼 도전적인 것은 좋지만 너무 과욕을 부려 과도한 일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드는 것에 따라 열등감이 생기고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이가 드는 것에 있어서 내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자연스레 변화가 오기 마련인데요.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세월을 살아온 나 자신을 기특하게 여겨주고 훈장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요.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이 지혜와 경험은 나이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노년이 되면 지금껏 살아온 날이 50년, 60년이 넘어서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잘 살아온 나에게 칭찬을 해주며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라는 너그러운 생각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년이 될수록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죠. 하지만 내 삶은 지금까지 행복했다고 믿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이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미래도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건강을 남들보다 더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돈이지만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건강보다 타인을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식 걱정, 주변 걱정, 사회적 시선이나 명예 등
나보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이 더 건강을 안 좋게 하는 것인데요. 타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누구나 건강은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 건강을 챙길 사람은 나뿐입니다. 남들이 신경 써주지 않지요. 아플 때 온전히 고통받는 것도 오직 나 자신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내 몸을 망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 사람들과 어울려 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지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늦은 시간까지 과음하고 맛있다며 권하는 음식을 거절하지 못해 과식하고 살기 바쁘다며 운동은 귀찮다고 미루는 일이 반복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타인을 챙기느라 내 몸을 신경 쓰지 않는 일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노인 세대들은 자식들을 돌보는 기간도 길어지고 자식이 결혼이라도 했다면 뒷바라지를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식들 밥을 해주거나 손주 봐주느라 바쁜 분들이 많지요. 물론 이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부탁을 들어주느라 나 자신을 뒷전으로 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내가 몸이 아파 눕게 되면 누가 책임져 줄까요? 자식들도 자신의 인생이 있고 친한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이 있기에 나만큼 나를 돌봐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것은 신경 쓸 일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눈치 보며 내 건강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기 싫어도 약간씩은 꼭 해야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은 타인에게 잘 보이거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과하게 걱정하는 것이 별로라고 하면서 주위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누가 뭐라 하든 그 사람은 내 건강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몸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것이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노년의 비결이지요. 그러니 조금은 과하더라도 건강을 신경 쓰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 70, 80이 넘으면 이제는 삶의 의무감에서 벗어나도 될 때입니다. 평생 의무감으로 인해 살아오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겠지요. 사실 젊어서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청년, 중년 시기에는 가족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잘 키워야 하기에 그들에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제는 노년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노년이 되어서 더욱 서럽다는 분들도 계시지요. 남들이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나 자신은 텅 빈 마음과 지친 몸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년에 들어서도 이런 의무감에 사로잡혀 남들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행복한 노후와는 멀어지는 길일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과한 의무감을 가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문제 중 하나가 자식 걱정과 자식에 대한 의무감으로 모두 다 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노년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요즘 시대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부양을 해주고 나를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해지지요. 그러니 노년에는 이제 나를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장성한 후 성인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의무감이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지금까지의 남은 유산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물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지만 나의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돈과 생활을 위한 자금은 꼭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고 나면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유산까지 미리 물려줬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하여 서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만은 예외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남겨두는 것은 부모인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도 자신의 몫을 지키고 혼자서 생활을 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고부 갈등이나 여러 갈등을 겪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식과 함께 살게 되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후가 되어서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한다면 각자의 생활 공간을 유지한 채로 사는 것이 관계의 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어린 자녀들과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그들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서로 불편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나쁘게 볼 거야. 부모인데 이 정도도 못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보겠어. 이런 생각에 갇혀 무리를 하게 되고 과한 의무감으로 타인을 돌보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의무감은 내가 스스로 만든 족쇄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지 않으면 사실상 억지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는 의무감이라는 족쇄를 끊어야 할 시기입니다. 노후에는 이제 나 자신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즐기세요.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는 순간 나의 진짜 인생 이막이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는 욕심을 조금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 청년, 중년 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모두 시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이기도 하지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거나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태도를 놓아주고 최대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은퇴한 뒤에 어떤 분들은 시골에서 소박한 농사를 짓거나 작은 취미 생활을 하며 인생을 즐기시는데요. 오히려 이분들에게 여쭤보면 노후가 비참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년이 되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그리고 이 현대적인 마인드가 결국 우리의 노후를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나이가 들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줍니다. 밥을 먹고 살 수 있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면 행복하다는 생각도 중요합니다. 모든 괴로움과 걱정은 나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년이 되면 이제는 마음을 비우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때에 봉사나 나눔을 실천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봉사와 나눔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이지요. 나눔과 봉사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태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눌 때 그것은 단순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가 아니라 그 나눔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체력과 에너지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 체력과 에너지가 무척 소중해지는 때이지요. 하지만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낭비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나에게 좋지 않은 관계와는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 관리 때문에 어울리기 싫은 사람과도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나면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지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만난 인연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좋습니다.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기분 좋아지는 것 같고 내 외로움을 다들 이해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모임에서의 만남도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힘들다며 돈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 있으면 이 일 좀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 심지어 남의 뒷담이나 험담을 하여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시간과 정작 나를 위한 여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혼자 잘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심지어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노인에게 호의를 더욱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어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여 뭐든지 잘 도와주고 잘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하지요.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노년의 불행을 만드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내키지 않는 사람들과 얽혀서 내 에너지만 소모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늘어나는 관계는 이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소수의 관계만 남기고 그들과 깊은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런 인간관계를 끊으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태껏 시도하고 싶었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나의 관심사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한 번 사는 인생. 남 눈치 보느라 힘들어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현실 앞에서 그리고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 노후가 되어서도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내 소중한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하면서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이 많이 생길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타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뭐라 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아닌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의 행복에 대해서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마지막으로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볼 기회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룰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사고, 배우고 싶은 것은 배우고, 여행 가고 싶다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노년의 삶은 단순할수록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세상과 나누며 하루하루 감사히 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행복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